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오후 5시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조치 중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끼쳤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잘한 것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이 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줄이는 거죠. 또는 더 뽑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은 국민들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되면은 국민들이 자위적 반응을 합니다. 그걸 대책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내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 대책이 바로 직원 줄이기, 직원 덜 뽑기, 그리고 연장 근무 안 시키기.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게 90%가 어디서 나왔느냐? 근로자 중 최하위에서만 소득이 10%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로자 최하위에서만 10%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그래서 90%라고 효과가 90%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더니 언론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정부에서 또 다른 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자료를 냈느냐?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부 영향을 받는 기관이니까 국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발표를 하기가 힘든 곳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재가공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재가공했다는 것인데 재가공해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이 자료가 문제인 거예요. 이 자료가 90% 긍정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느냐 하면은 근로자와 비근로자가 있어요. 국민이라고 하면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 월급 받는 사람이죠. 피고용인이죠.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인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되면 주로 중소 영세 상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무직자가 있습니다. 직업 없는 사람. 이를 근로자 외 가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에서 빼고 근로자 외 가구. 그런데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이 자료에는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빠진, 그러니까 근로자 외 가구는 빼버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만 통계를 낸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만 통계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무직자는 빼고 월급 받는 사람만 통계를 냈다. 월급 받는 사람만 통계를 내보니까 거기에서는 증가했다는 겁니다. 소득 하위 10%는 소득 백분율로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10%. 요 사람들은 작년 대비 1.8%포인트 봉급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1.8% 내려버렸습니다. 나머지 90% 상위 90% 계층에서는 작년 대비 2.9%포인트에서 8.3%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정작 꼭 보호를 받아야 될 근로자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하면은 그것은 월급 받는 사람에게만 포함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빠진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직원을 내보낸다든지 아주 회사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연장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 줄어들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고 현재로 보면은 10% 최하위 소득층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을 여기 통계에 집어넣으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소속된 가구의 소득은 이 통계 대상에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빼버렸다는. 자, 문제는 뺀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가 몇 %냐인 겁니다. 그것이 뭐 10%, 뭐 5% 정도 같으면은 큰 통계에 영향을 안 주니까 뭐 괜찮다고 하기는 뭘 하지만 그렇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문화일보 통계를 보니까요. 여기서 뺀 이 근로자 외 가구, 즉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있는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의 70%나 된답니다. 40%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40%는 떼고 불리한 통계를 주는 40%는 빼고 60%만 대상으로 조사한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왜곡한 거죠. 왜곡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국민이 아니냐? 그것도 40%나 되는데 자영업자, 무직자는 그러면은 이 통계 대상에서도 빠져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월급 받는 사람들만 이른바 노동자라고 분류하는 노동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느냐? 그게 아니고 영세 상인들, 자그마한 공장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이 영세 상인들은 그러면은 경제 정책의 대상도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사람 중심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이게 노조 중심이고 노조원 중심이고 비정규직 중심이다. 경제의 주체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이 있어요. 과학기술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있죠. 그런데 노동자 중심의 이야기를 사람 중심이라고 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무직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통계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뭐 소득이 오르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월급 받는 사람이 다 오른 것이 아니라 최저 10%는 오히려 떨어지고 나머지 90%가 올랐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공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700만 소상공인들의 대표격인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이번 통계에서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서 최저임금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한 꼴이다.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효과를 분석한 통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그에 고용된 사람들을 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 외 가구, 이 소상공인, 영세상인, 그리고 무직자가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372만 원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35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4%가 줄어버렸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통계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조작인데 문제는 이런 통계를 왜곡하는 데서 문재인 정권의 계급 차별적인 의식이 역력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심이라 해놓고 자기 편만 사람으로 본다. 즉 노동자만 사람으로 보고 자영업자, 무직자는 사람으로 안 본다. 그게 40%나 되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국민주권주의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노동자만 우대하겠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노동자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 위반입니다. 이것은 민중주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중심이라고 하니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 편만 사람이다. 우리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급 분류하고 어떻게 되는지, 북한에서는 충성을 바치는 계층, 중간에 기회주의적인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어가지고 적대 계층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라니까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주로 이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런데 적대 계층에는 식량을 끊어버리니까 그게 떼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정권이 일으킨 일종의 계급 아살이었습니다. 아살, 굶겨 죽였다는 뜻이죠. 정확히 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공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선동하면 안 됩니다. 권력은 선전하는 걸로 괜찮아요.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선동은 거짓말을 알리는 겁니다. 또 일부 사실만 알리고 다른 사실은 덮는 겁니다. 또 사실과 진실을 섞어서 알리는
이런 수법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은 운동권 단체나 할 일이죠. 운동권 단체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